이번 강의에서 만들어 볼 내용은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서 공간감을 더하고 영상미도 덤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카메라를 이용한 장면 구성은 스케일을 이용했을 때와 어떻게 다른지 아시나요? 이 영상은 스케일을 이용한 장면 구성의 예시입니다. 화면 내 모든 요소들이 전체 크기에 비례하여 움직입니다. 카메라 기능을 이용하면 모든 요소들이 거리감을 가지며 공간감이 명확해집니다. 오늘 강의는 바로 이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더라도 꼭 필요한 기능이니 잘 배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의 효율을 위해서 간략화된 파일을 공유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의가 끝난 후 복습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먼저 패널을 더블 클릭해서 공유된 예제 파일을 불러옵니다. AEP 파일을 불러와 주세요. 불러온 파일에 폴더를 열어보시면 이번 강의에 필요한 MOV 리소스를 넣어두었습니다. MOV란 애플에서 개발한 영상 포맷으로 윈도우에서 사용할 시 타임이나 지원되는 플레이어를 통해 미리 볼 수 있습니다. 저손실 압축 형식으로 좋은 품질을 제공하는 대신에 용량이 다소 큽니다. 알파 채널을 포함하여 투명한 부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컴포지션을 눌러서 열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를 번호 순으로 정리해 두었는데요. 여기서 없는 번호의 레이어를 채워보도록 합시다. MOV 파일을 드래그해서 레이어 패널로 옮겨주세요. 8번 트레인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7번 그라운드 레이어 윗부분에 올려주세요. 다음은 15번부터 18번을 한 번에 선택한 후 14 바리게이트와 19 렌즈 플레이어 레이어 사이에 넣어주세요. 필요한 레이어를 모두 정리했습니다. 작업 영역이 다소 복잡하기 때문에 위치를 정리해 주도록 합시다. 15 트레인 섀도우를 선택한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서 자리를 잡아줍니다. 16 캐릭터를 선택하시고 중앙 하단으로 내려서 정리해 줍니다. 마찬가지로 17번과 18번 레이어도 작업 영역에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작은 나무까지도 옮겨주시면 됩니다. 열차의 위치도 선로 위에 올려주시고요. 구름의 위치까지 맞춰주면 장면의 구성이 완료됩니다. 비행기 컴포지션의 콜랩스는 꺼주세요. 콜랩스란 컴포지션으로 묶일 때 벡터는 레스터화되고 3D 레이어는 2D 상태가 되며 블렌드 모드는 풀리게 됩니다. 콜랩스를 활성화하는 것은 컴포지션으로 묶이는 과정에서 사라진 이런 레이어의 특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불필요하기 때문에 꺼주도록 하겠습니다. (15번부터) (18번까지의) 레이어 순서가 뒤집혔습니다. 레이어를 드래그해서 순서를 바꿔주도록 합시다. 여기까지 따라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3D 레이어를 활성화하고 카메라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18 트리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Shift를 누른 상태로 01 백그라운드를 선택해 주세요. Shift 키는 연속된 레이어를 선택할 시 사용되고요. 컨트롤 키는 연속되지 않은 여러 레이어를 선택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맨 위 두 개의 레이어를 제외하고 선택이 됐다면 3D 레이어를 활성화해 줍니다. 3D와 2D 차이는 이렇습니다. 2D가 X와 Y 두 개의 축으로만 이루어졌다면 3D에서는 Z축이 추가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Z축을 활용하여 공간감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좀 더 편리한 작업을 위해 현재 보이는 작업 영역을 두 개의 시점에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달린 화면을 투명 그리드 상태로 보고 싶다면 이 작업 영역 공간을 클릭해서 활성화하고 투명 그리드 토글을 눌러주세요. 지금 현재 이 화면은 레이어를 위에서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작업 영역이 활성화된 상태에서 뷰를 탑뷰로 변경해 주세요. 작업 영역 빈 공간을 우클릭하여 New에 카메라를 누른 후 프리셋은 50mm로 설정해 줍니다.
50mm는 사람의 눈과 가장 유사한 원근감을 전달해주기 때문에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OK를 누르면 카메라가 생성됩니다. 이제 멀리 있는 물체부터 순서대로 배치해주겠습니다. 01 백그라운드 레이어를 선택하고 제일 끝으로 밀어주겠습니다. 선택된 레이어를 줌해서 보시면 깊이는 Z, 가로는 X, 그리고 세로는 Y축입니다. 이 기준은 사용하시는 툴에 따라서 다르게 표시됩니다. 작업 영역을 줌아웃해서 넓게 보이도록 하시고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단독 레이어를 활성화해 주세요. 그리고 01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Z축 화살표를 잡고 멀리 이동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멀어지면서 원근감에 의해 작게 보이는 이 레이어를 작업 영역 크기에 맞춰 키워주겠습니다. 이제 남은 레이어들도 순차적으로 작업해줍니다. 02 클라우드에 단독 레이어를 켜주세요. 02 클라우드 레이어를 선택한 후 Z축으로 이동하여 하늘보다는 카메라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합니다. 마찬가지로 크기를 키우고 위치도 맞춰줍니다. 03 마운틴 레이어를 단독 레이어 상태로 변경해 주신 다음에 이번에도 Z축으로 쭉 밀어서 산이 구름보다는 가까이 위치하도록 합니다. 크기도 조절하신 후에 해에 살짝 걸쳐지도록 해주세요. 04 에어플레인과 05 그라운드 레이어도 마찬가지로 단독 레이어 켜주신 후에 이동하시고 크기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차단기가 그려진 레이어는 페어런치를 활용해 볼 겁니다. 06 로드와 07 그라운드를 단독 레이어 상태로 변경해주세요. 차단기가 그려진 그라운드 레이어를 움직이면 차단봉은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종속관계가 아니기 때문인데요. 페어런치란 자식이 될 하위 개념의 레이어를 부모가 될 상위 레이어에 결합시켜서 포지션, 스케일, 로테이션 등 옵션을 공유하는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식이 될 레이어에 윗을 끌어서 부모 레이어에 링크시켜주세요. 이제 부모 레이어를 움직여보면 자식인 레이어도 함께 움직입니다. 자식이 된 레이어는 종속된 상태에서도 따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08 트레인 레이어의 단독 레이어 버튼을 활성화해주세요. 열차 레이어도 종속시켜서 선로와 함께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종속된 레이어들의 부모 레이어 07 그라운드를 선택하고 Z축을 옮겨서 05 그라운드보다 카메라에 가깝게 위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크기와 위치를 맞춰주세요. 09 그라운드 단독 레이어를 활성화해 주시고 직전에 움직였던 레이어보다 카메라에 가깝게 이동하고 키워서 자리를 잡아주세요. 페어런치를 한 번 더 사용할 건데요. 10 로드부터 13 라이트까지 단독 레이어를 켜주세요. 10 로드부터 13 라이트는 차단기의 공과 빛을 나눠둔 것입니다. 나눠진 공과 빛을 11 크로스게이트 레이어에 종속시켜줍니다. 이제 차단기로 움직이면 다른 레이어도 함께 움직입니다. 이전에 배치한 레이어보다 가까운 거리에 배치하고 크기와 위치를 조정해줍니다. 14 바리게이트 레이어 역시 같은 방법으로 배치해줍니다. 열차 그림자와 캐릭터 레이어는 중심이 될 레이어이기 때문에 Z축을 별도로 조정하지 않겠습니다. XY축만 조정하여 열차 하단에 붙여주세요. 캐릭터 레이어 역시 단독 보기를 활성화해주세요. 잠시 뷰 모드를 1개로 변경해 주겠습니다. 새로운 기능을 하나 더 배워보겠습니다. 캐릭터 레이어가 그림자보다 상위에 있어서 그림자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때 트랙 매트 기능을 사용해 볼 건데요. 저와 패널 설정이 다르신 분들은 텍스트 부분을 누른 상태로 이동하시면 변경하실 수 있습니다. 트랙 매트란 마스크의 상위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두 개의 레이어를 모양이나 밝기로 마스크 씌우는 기능입니다. 알파 매트는 링크한 레이어의 외곽 형태를 따릅니다. 알파 매트를 반전하면 형태만큼 숨겨집니다. 루마 매트는 링크한 레이어의 밝은 부분만 보여집니다. 루마 매트를 반전하면 어두운 부분만 보여집니다. 이로 트레인 레이어에 컨트롤 D를 눌러서 캐릭터에 씌워질 그림자를 복사하겠습니다. 복사한 레이어를 드래그하여 캐릭터 레이어 위로 올리겠습니다. 캐릭터 레이어 외에도 전부 가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자의 연한 부분이 캐릭터를 덮도록 이동해 주시고 불투명도도 50%로 낮춰주세요. 그리고 복사한 그림자 레이어를 캐릭터 레이어에 트랙 매트 시켜주세요. 캐릭터는 숨겨지고 그림자만 남게 되었죠. 이 두 개 레이어를 제외한 나머지 레이어의 단독 레이어 상태를 꺼주세요. 캐릭터 위에 그림자가 있을 수 있도록 숨김을 해제하고 단독 레이어를 켜주세요. 매트를 반전시켜서 확인해보면 그림자가 잘 들어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독 레이어 상태를 해제해줍니다. 작업 영역을 두 개로 분할해주시고 두 개의 나무 레이어를 배치해서 공간 조성을 맞춰주세요. 이제 영상에 들어갈 빛을 표현할 건데요. 작업 영역을 다시 하나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렌즈 플레이어 레이어를 단독으로 활성화해 주시고 앵커 툴을 활성화해 주세요. 중심점을 잡고 드래그하여 중앙에 위치하게 해주세요. 단독 레이어를 해제하고 셀렉션 툴을 활성화, 그리고 렌즈 플레이어 레이어를 이동하여 중심점이 해와 일치하도록 옮겨주세요. 현재 빛은 변화가 아예 없는 상태입니다. 이 레이어의 스케일과 로테이션을 열어주시고 스탑워치를 활성화해주세요. 생성된 키프레임을 영상 제일 끝으로 이동해주세요. 시작 지점에 인디케이터를 두고 로테이션은 마이너스 45도, 스케일은 70%로 만들어주세요. 열차 그림자 레이어 2개와 열차 레이어를 선택해주세요. 인디케이터를 영상 끝 지점에 위치한 후에 오른쪽 대괄호를 눌러주시면 레이어의 끝 지점이 인디케이터 위치로 이동합니다. 익스프레션을 이용하여 열차에 가려진 빛을 표현해 봅시다. 현재는 열차에 의해 해가 가려져도 제 밝기가 변화가 없는 모습입니다. 인디케이터가 열차 레이어 시작 지점에 위치하게 하고 19 렌즈 플레이어 레이어를 선택한 상태로 컨트롤 쉬프트 D를 눌러서 레이어를 나누어 주세요. 나눠진 뒤쪽 레이어를 선택한 후에 T를 눌러서 오퍼시티를 열어주시고 Alt를 누른 상태로 스톱워치를 클릭해주세요. 이 창은 표현식을 입력할 수 있는 입력창입니다. 이곳에 위글, 괄호, AP 형식의 표현식을 입력할 겁니다. 위글에서 A는 초당 변동 횟수고 B는 매회 변동 시 얼마나 변할지 폭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초당 10회, 회당 50 이상의 숫자를 설정해주세요. 불투명도에 넣은 위글 10, 쉼표 100은 불투명도를 초당 10번, 100만큼 조정한다는 뜻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표현식을 이곳에 입력하고 빈 공간을 클릭하세요. 재생해보시면 렌즈 플레이어 레이어가 반짝이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차단기의 움직임을 만들며 루프아웃 표현식을 사용해 보겠습니다. 현재 공용 로드 레이어는 중앙에 중심점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앙을 중심으로 회전하고 있죠. 앵커 포인트 툴을 선택한 후 Y축으로 움직여서 차단기와 일치하도록 만들어주세요. 또 다른 차단봉의 중심점도 차단기와 맞춰주세요. 두 개의 차단봉 레이어를 선택하고 R키를 눌러 로테이션을 활성화해 주신 후 인디케이터를 열차 레이어 시작 지점으로 이동하세요. Z 로테이션 스톱워치를 활성화해 주신 후 인디케이터를 열차가 시작하기 전인 1초 15프레임으로 이동해 주세요. 아까 중심점을 맞춰두었기 때문에 Z 로테이션을 움직이면 차단기의 봉이 차단기를 중심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Z 로테이션에 85도를 입력해서 차단봉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도록 만들어줍니다. 다른 차단봉 레이어에도 마찬가지로 각도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너스 85도를 주겠습니다. 로테이션에 생긴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F9를 눌러주세요. 표현식 루프아웃을 이용하여 깜빡거리는 신호등을 만들어주겠습니다. 두 개의 차단기 빛 레이어를 선택한 후 오퍼시티를 열어주세요. 인디케이터를 0초로 이동해주세요. 차단기 빛 레이어 두 개를 단독으로 볼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레이어 모두 오퍼시티, 스탑워치를 활성화하고 둘 중에 하나의 레이어는 0으로 만들어주세요. 0.15프레임 지점으로 인디케이터를 이동한 후에 0이었던 오퍼시티는 100이 될 수 있도록 만들고 100이었던 오퍼시티는 0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불이 켜지는 신호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인디케이터를 15프레임 뒤로 다시 이동하여 1초에 맞춰주세요. 그리고 다시 0이었던 오퍼시티는 100으로 만들고 100이었던 오퍼시티는 다시 0으로 만들어서 처음과 끝이 동일하도록 만들어주겠습니다. 이미 생성한 키프레임의 시간 비율을 유지하면서 전체 속도를 조절하려면 조절할 키프레임을 모두 선택하고 Alt키를 누른 상태에서 가장 마지막에 있는 키프레임을 움직여주세요. 우리는 20프레임으로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Alt를 누르고 이동하면 키프레임들의 간격을 유지하며 조절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20프레임에 맞춰주세요. 신호등이 자동으로 반복될 수 있도록 루프아웃이라는 표현식을 사용할 겁니다. Alt를 누른 상태로 스톱워치를 클릭해주세요. 이후 나타난 입력창에 루프아웃 괄호를 입력해주세요. 입력하셨다면 빈 공간을 눌러 창을 닫아주세요. 루프아웃을 복사하겠습니다. 오퍼시티 위에서 우클릭하여 옵션을 열고 카피 익스프레션 온리를 선택해주세요. 그 후에 아래에 있는 레이어 오퍼시티에 컨트롤 V를 눌러 붙여 넣어주세요. 동일한 표현식이 복사되었습니다. 현재 아래 레이어 오퍼시티가 11로 되어 있어서 0으로 수정해 주겠습니다. 0으로 되어 계신 분들은 수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영상을 재생했을 때 교차로 깜빡거리는 신호등이 완성되셨다면 잘 따라오신 겁니다. 이 두 개 레이어의 단독 보기를 해제해 주세요. 방금 만든 신호등이 열차가 지나가기 직전에 이동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차단기가 닫히기 시작하는 2초로 이동한 후에 두 개의 차단기 빛 레이어를 선택하고 셀렉션 툴 상태로 변경한 다음에 끌어서 2초 지점으로 이동해 주세요. 이제 신호등이 2초부터 작동합니다. 카메라에 움직임을 주어 공간감을 극대화시켜 봅니다. 작업 영역을 2개별로 변경해 주세요. 카메라가 선택된 상태라면 카메라의 조정 핸들이 보이실 겁니다. 인디케이터를 영상 끝으로 옮겨주세요. 카메라 레이어의 포지션을 체크해 주시고 인디케이터를 타임라인의 시작 지점으로 옮겨주세요. 카메라의 Z 포지션을 잡고 움직여주세요. 공간감이 느껴질 만큼 충분히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스톱워치가 켜져 있기 때문에 변화가 생기면 인디케이터가 위치한 지점에 키프레임이 생성됩니다. 이제 작업 영역을 한 개 뷰로 변경하고 플레이해 봅시다. 이제 여러분들도 공간감이 느껴지는 영상을 제작할 수 있습니다. 생동감 있는 영상을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할 그래프 컨트롤입니다. 키프레임이 존재하는 옵션의 텍스트 부분을 클릭하면 해당 레이어의 모든 키프레임이 선택됩니다. 키프레임이 선택이 된 상태여야 그래프 편집이 가능합니다. F9를 눌러서 이지인, 이지아웃으로 만들고 그래프 에디터를 눌러주세요. 만약 그래프를 처음 키셨다면 화면과 다른 모습일 겁니다. 하단에 있는 메뉴를 눌러서 스피드 그래프 상태로 변경해줍니다. 현재 그래프는 이지인, 이지아웃 상태로 천천히 시작해서 점점 빨라지고 점점 느려지며 끝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프 형태에 따라서 영상의 전달력이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는 매우 빠르게 시작하여 천천히 빠지는 카메라 무빙을 만들어 줄 겁니다. 앞쪽에 있는 키프레임을 선택해주세요. 핸들이 생겼다면 잡고 키프레임 방향으로 움직여주세요.
그래프의 시작 부분이 높아지면서 시작 부분은 빠르게, 끝은 느린 형태가 되었습니다. 끝부분 키프레임을 선택해주세요. 활성화된 핸들을 잡고 그래프의 시작 부분을 향해 당겨주세요. 이때 키프레임의 높이는 유지해주세요. 그래프 에디터를 비활성화하고 영상을 플레이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따라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며 공유도 한번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